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촛불 집회를 해왔던 많은 시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적 열망을 이만큼 보여줬고 또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남은 이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에게는 또 국회에게는 언론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사실 이 소식을 접하게 돼서요. 미처 방송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끝나게 됐는데 그 방송이 진행되는 그 채팅창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야말로 대혼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초동에서 촛불 열심히 들고 이러셨던 분들이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을 꼭 지키고 싶은,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이런 그 뭐랄까요, 죄스러움, 죄책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뭉쳐지면서 조국 장관을 꼭 지켜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더욱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사실 처음에 딱 얘기 들었을 때 그 뭐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날 어제 당일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 발표를 또 하셨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는 그런 이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좀 목표로 해서 이것까지는 완수하고 내가 관두겠다. 만약에 이 자리 자체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어떻게든 뭐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조국 장관의 목표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까지가 어쩌면 좀 목표점으로 잡고 그동안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웠고, 진짜 그동안 뭐 거의 2달여를 인민재판 당하듯이 온 가족이 완전 뭐 물어뜯기는 그런 와중에도 이 검찰개혁 임무 완수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버텼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좀 뭐랄까, 아쉬움도 크고 안타까움도 크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지금 이때까지 버텨온 조국 장관에게 더 버텨달라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참 그냥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아내이신 정경심 교수가 며칠 전에 뇌종양 진단까지 받으셨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참 원래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머리 쪽이 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워낙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좀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또 얼마나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좀 이 마음을 그동안 많이 다친 가족들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했던 가족들을 좀 보듬어 안고, 그동안 또 법무장관이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피의사실 유포며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에 지금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제 자연인으로서
좀 속 시원하게 맞대응도 하시고 재판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는 뭐 정말 남은 과제들은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뭐 당장의 조국 장관 사퇴, 전격 사퇴 이걸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조국 장관의 백기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뭐 법조팀 강경훈 기자는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던데요. 네. 검찰 힘 빼놓고 사퇴한 조국, 검찰엔 쓰나미급 역풍이 몰아친다. 이런 기사를 우리 강경훈 기자, 법조팀 강경훈 기자가 내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치 조국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백기투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패착이다.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지금 뭐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조 장관을 거의 후보자 시절부터 낙마를 겨냥한 수사를 정말 조직적으로 벌여왔었고요.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이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를 했었죠. 사실상 조국 장관 그 자체보다도 가족들에 대한 수사로 정말 뭐랄까요, 치졸할 정도로 무슨 표창장 털고 일기장 털고 뭐 이러면서 조국 장관을 굴복시켜서 검찰개혁 작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조국 장관은 2달여 그리고 취임 후 35일간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부터 그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안의 이 밑그림을 다 완성을 해놓고 이번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 발표 전인 그 어제 오전에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막 완전 입맛대로 그냥 칼자루 휘두르도록 했던 그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발표된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특정 대상을 겨냥해서 거의 뭐 먼지떨이식으로 이렇게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던 이런 그 권한 남용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그동안 이 난장 그야말로 칼춤을 쳐댔는데요. 이 자체의 목적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뭐 사실 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계속해서 이 뭐랄까요, 변화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내세운 이 검찰 개혁이 본인을 겨냥한 수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못 될 수 있다, 이런 좀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행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검찰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건 쫙 세워놓은 다음에 제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하고는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퇴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가족이 어찌됐건 그 내용이 텅텅 빈 공소장이든 어쩌든 간에 가족 전체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이런 상황이 어쨌건 뭐 정당하냐 어쩌냐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어하는 세력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가이드라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진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 싹 만들어 놓고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조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딱 이 시점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장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뭐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직이 아닌 자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말도 제대로 못했던, 대응도 제대로 못했던 가족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을 또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정말 뭐 검찰의 일방적인 그 피의사실 유포 뭐 이런 것들로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좀 조 장관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어쨌건 그 대외적으로 좀 편중돼 있던 정보들이 좀 잘못돼 있던, 편중되게 왜곡되고 이렇게 했던 정보들이 좀 바로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재판 과정에서 아마 검찰의 무리한 수사 실태가 더욱더 표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그 2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 이거 지켜보는 사람도 이렇게 지치던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건 차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그 과정에서 까발려냈죠. 네. 무엇보다 그간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이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고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기도 했죠. 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PB 녹취록, 그 대표적인 사례죠. 조 장관이 고맙다고 했다라는 자기 진술이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항상 가면 그냥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진술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컴퓨터를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거로 왜곡되더라. 그 바로 폭로. 이건 정말 그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그리고 주류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까발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폭로가 나오자마자 일부 언론들이 검찰발로 이 김경록 씨가 후회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자 또 이제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후회 없고 매우 만족한다 라는 이제 문자를 보내왔다고 아예 또 공개를 하면서 검찰과 주류 언론의 완벽한 패배였다 이런 평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뭐 검찰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걸 열심히 언론들이 받았었지만 이러한 검언 유착이 그야말로 일방적인 이런 주장이 아니었나 이런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KBS 보도 논란, KBS 안에서도 지금 뭐 난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왔던 수사 보도 관행이 제대로 까발려진 건 아닌가, 그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악을 척결한다는 특수검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언론의 명분이 결탁돼서 피의자 인권을 그동안 제대로 억눌러 왔거든요. 그죠? 특종 경쟁을 이용해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계속 이렇게 유포를 하며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거의 뭐 이제 그 뭐랄까요? 자기의 수족처럼 부렸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뭐 언론은 뭐 비판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검찰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먹기에 바빴던, 하나라도 더 해서 그대로 빨리 속보를 내야 되니까 이거에 급급했던, 그러면서 점차 언론이 검찰을 비판하는 그 뭐랄까요? 역할 자체를 아예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것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했다는 그 이야기,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국 장관이 그냥 습관적으로 온 사람에게 어쨌든 고맙다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컴퓨터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둔갑되도록, 사실 이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게 맞냐. 근데 뭐 어쨌든 그 당사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크로스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단은 단독이 중요해서, 속보가 중요해서 일단 무작정 내보내고 마는, 그날 당일날 바로 다음 아침에 언론에 그냥 흘려버렸던 거잖아요. 그죠? 팩트체크조차도 안 되고
아예 그 내용의 취지조차도 왜곡한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그죠? 누가 봐도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었냐 이런 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글쎄 이번 기회에 지금 뭐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공수처가 일단 생긴다면 뭐 상호경제가 단련이 되니까 이런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이런 일들도 없을 거고요. 그죠? 피의사실 공표나 알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번 검찰개혁에서 수사권 조정이나 뭐 특수부 축소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 알 권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검찰개혁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정말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특수부 검사 그 날고 긴다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십 명이 투입이 돼서 2달을 그냥 탈탈 털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뭐 완전 무슨 사모펀드 사건 어쩌냐 하는데 권력형 비리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뭐 이 그 김경록 씨는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간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좀 뒤덮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 이렇게까지 털었는데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경심 교수하고도 직접적으로 이거 뭐 공소장에 넣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대신에 무슨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표창장 지니 그 동양대 표창장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걸 오려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노트북 실종 막 이런 게 지금 증거랍시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보다 그 어마어마한 특수부의 칼을 무슨 대학생 그 자기소개서에 한 줄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불러대는데 쓴 건 누가 봐도 이건 균형에 어긋나는 과잉 수사고 정치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야 조국 사퇴했으니까 검찰이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지금 조국 장관 사태로 가장 큰 역풍에 직면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아까 우리 강경훈 기자가 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이 다름 아닌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뭐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필두로 한 이 수사가 이거랑 또 무관하게 검찰개혁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개혁을 막아보려고 조 장관 사태를 위한 그 수사를 이렇게 계획을 짜고 밀어붙이고 했던 이 검찰 수사의 방향이 좀 무의미해진 거죠. 검찰의 속내가 이게 방향을 잃게 된 거죠. 이미 검찰개혁은 이미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건 검찰의 수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경이 돼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며 개혁안 구체화 작업을 완수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윤석열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 당장에 검찰 내부적으로 이런 목적 달성에 실패한 좀 자조적 여론이나 그리고 또 먼지털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좀 자조적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나 또 조 장관 일가 수사팀의 조직 내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팀이 갑자기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뭐 힘을 확 빼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그 노골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가던 길 계속 가게 된다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목적만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당연히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평가들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또 조 장관 사태로 인한 동정론까지 더 커져 버린 상황이라 검찰의 이런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지난주까지 촛불 이제 잠정 중단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번 주에 다시 서초동에서 모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글쎄 검찰이 과연 어떤 행보를 택할지 아마도 검찰이 가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아주 그냥 제대로 아주 세게 빡세게 그냥 주력해서 조국 장관 사태로 현실화된 이런 그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좀 이게 좀 달래기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패스트트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다고 뭐 그게 달라지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던 그 팩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죠?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외에도 아마 내년에 있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중간 간부 인사 역시도 이 검찰개혁 기조에 맞게 검찰 조직의 정치색을 좀 빼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 보인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참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조국 장관에게도 너무 좀 미안하셨을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도 또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달라고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퇴 발표 이후에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두 가지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그죠. 조국 장관은 할 만큼 하셨고 이젠 정말 검찰 개혁을 끝까지 제대로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걸 이제 분명히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고요. 이제 뭐 공은 또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도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놨고 검찰개혁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분명한 큰 의미가 있다. 끝까지 그걸 살려나가서 입법 과제까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일이 남은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라고 이제 검찰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따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요. 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9일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가 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좀? 그동안 뭘 했는지 진짜. 근데 뭐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조국 장관이 뭐 장관 자격이 없는 어쩌네 하시던 분들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니들이 원하는 조국 사태를 뭐 완수해냈으면 그죠? 해냈으면 이제는 찍소리 말고 명분도 없잖아요. 이제 더는
검찰 개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참 아니야 다를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속내를 또 드러내네요. 조국 사퇴하자 검찰개혁 중단 요구하는 황교안 21대 국회로 넘겨라. 이야 진짜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역시나 그 검찰에서 공안통이셨던 그래서 검찰 출석하면서 내가 선배라고 막 그러셨던 분답게 검찰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 설치법을 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대다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한두 해가 아니고요. 한참 이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국민들이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검찰의 칼날을 그야말로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냥 칼춤을 추던 이런 검찰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었는데 이걸 이제 21대 국회로 넘기자. 이게 진짜 너무 노골적인 그런 발언 아닌가요? 그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다. 명백한 검찰 개혁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는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한국당은 즉각 중단하라. 정량에 따른 오만이 지나치면 재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조언해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자한당의 그 속내가 만천하에 뻔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조국 장관 반대가 아니라 애초부터 검찰 개혁이 싫었던 거예요. 검찰 개혁 막으려고 조국 장관에게 저 난리를 피웠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공수처 반대, 검찰 개혁 반대.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덕분에 더더욱이 검찰 개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국면에 제대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그 검찰 앞에서 촛불을 들면서 야 검찰 개혁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게 정권이 바뀐 무려 문재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이명박 정부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건 무서운 줄 모르고 검찰이 정말 칼춤을 쳐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든지 또다시 직면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시금 깨달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뼈저리게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으며 그런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들불처럼 치솟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 끝까지 황교안 대표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이런 참 막말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아하니 아니 다음 국회는 자기들이 뭐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다음 총선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참 이런 헛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검찰개혁은 절대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이 검찰의 횡포는 결단코 정치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가 그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또 짜맞추기 수사, 여론재판 수사의 진정한 피해자였다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전직 대통령, 현직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검찰,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는 이런 그 무시무시한 칼인데 어디 우리 참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민중들이 그 앞에서 찍소리는 하겠습니까?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죠.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아예 거스를 수조차도 없는 검찰 개혁을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또 검찰 비리에 대한 감찰, 처벌 이런 것들 더 강화하고요. 특수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최소한으로 존치 않은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조폭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조직문화, 검찰의 조직문화, 또 수사 관행까지 아예 검찰의 체질을 아예 바꾸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걸 지금 완수하지 않으면 검찰이 언제든지 그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권력화하려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언제라도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높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이 검찰이 권력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한참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